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6만 명 신규 채용 소식. 그 안에는 미국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5조 원이 들어가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언급조차 되지 않았죠. 워싱턴에서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직후 이 발표가 나온 타이밍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국내 6만 명 신규 채용을 발표했을 때 텍사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발표에는 미국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거든요. 톰슨 청장이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죠.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직후에 나온 발표였으니까요. 텍사스주는 삼성전자 공장 유치를 위해 지난 3년간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우리는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억 5천만 달러 추가 보조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3,500억 원. 이것이 텍사스 주가 한 해 동안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삼성전자가 떠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인프라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 컨설팅 기업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거든요. 텍사스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주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정부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기업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이 우리 주 경제의 중추가 되어 있거든요. 흥미로운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현대자동차 사태, 미국 투자 의혹의 찬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어요. 일본 언론이 한국 기업을 두둔하는 사설을 쓴 겁니다. 평소에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일본이 한국 편을 들고 나선 거죠. 도쿄의 한 일본 기업 경영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군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겁니다. 답은 경기도 평택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의 거대한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삼성전자가 55조 원을 투입해서 건설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김진수 건설 총괄 매니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1단계 공사가 끝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될 예정이에요. 미국 텍사스 공장은 여기 규모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인력입니다. 텍사스에서는 핵심 기술자를 한국에서 파견해야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바로 투입됩니다. 평택 현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 박상현 씨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미국 프로젝트가 좌초될 때 실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여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최신 설비의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니까요. 한국의 대안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으로 건설하는 기가 팩토리가 빠르게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페테르 코바치 헝가리 투자청 부청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해요. 헝가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어요. 법인세 10년 감면, 부지 100년 무상 임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라는 안정적인 틀 안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갑자기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린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현대차 유럽법인장 이정우 상무도 인정했습니다. 헝가리 진출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미국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게임 룰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한국의 진짜 혁신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AI 시스템 개발팀장 최민호 박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에요. AI가 모든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완전 무인 시스템입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27년까지 모든 주요 공정의 90% 이상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넘게 워싱턴에서 무역 정책을 취재하면서 이런 우픈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트럼프가 H1B 수수료를 1억 4천만 원으로 올려놓고 보니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H1B 출신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부터 보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머스크가 H1B 비자로 미국에 정착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더 아이러니한 건 멜라니아 여사예요.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온 멜라니아 여사가 EU H1B를 발급받아서 모델로 활동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막으려는 바로 그 비자로 말이에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인도 출신 H1B,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도 인도 출신 H1B입니다.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H1B 출신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CEO 상당수가 H1B로 시작했어요. H1B는 1990년 부시 전 대통령이 과학, 금융, 문화산업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만든 제도예요. 30년 넘게 미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죠.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3,983명이 H1B를 받았어요. 질적으로는 더 중요해요. 한국인 H1B 보유자들 대부분이 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거든요. 트럼프가 재발등을 찍은 셈인 거죠. H1B 수수료 인상은 사실 전체 그림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목표는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요구였거든요.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84%예요. 한국 연간 GDP의 17.5%에 해당해요. 더 가혹한 건 조건의 차이예요. 일본과는 투자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 한국에게는 9대2를 요구했어요. 미국이 투자처를 일방적으로 정하겠다고 한 것도 주권 침해나 다름없어요. 25% 관세로 인한 손실이 125억 달러 정도인데 이걸 막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내라는 건 28배를 더 지불하라는 거예요. 한국이 투자 사업성 검토 과정 참여, 보증 확대를 통한 위험, 분산 같은 대안을 제시한 건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합리적이에요. 트럼프는 합의 후에도 이를 언제든 파괴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경제적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을사 조약도 표면적으로는 보호라는 명목이었잖아요. 한국 네티즌이 몇 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비정상적 정책은 오래 갈 수 없다고 한 분석이 정말 정확해요. 트럼프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요. 머스크 같은 핵심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실리콘밸리 전체가 저항하고 있거든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정말 시대착오적이에요. 아직도 1980년대 한국을 떠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이미 지칠 수준의 선진국이거든요.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를 넘었어요. 반도체는 세계 시장 60% 이상 점유, 조선업 세계 1위, 배터리 70%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의 15% 정도예요.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죠. 오히려 미국의 한국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어요. 한국인은 갑질 많은 참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 분석이에요. 한국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크리스토퍼 랜드 부장관을 보낸 것도 격에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예요. 한국이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들이 많아요. 중국과의 협력 확대, 유럽과의 관계 강화, 자체 기술 개발 가속화가 매우 효과적일 거예요. 한 달 후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생각하면 정말 상징적이에요.
H1B 수수료를 100배 올리고 3,500억 달러를 요구한 트럼프가 한국 땅에 와야 하는 거니까요.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예요. 그 역사적인 땅에서 21세기 무역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는 사이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파고들 수 있거든요. 반도체, AI, 배터리 기술 협력이 확대되면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히 향상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우선 인재 유출이 심각해요. H1B 수수료가 100배 오르면서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호주, 독일, 싱가포르가 적극적으로 H1B 난민들을 받아주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미 주요 기업들이 해외 연구소 확장을 검토하고 있어요. 구글이 한국과 인도의 대규모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시아 지역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결국 미국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는 셈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특히 조지아 구금 사태 같은 일을 겪은 한국 국민들은 미국을 예전처럼 믿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그 돈을 자국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빨리 줄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에요. 5년 후쯤 되면 미국이 이번 정책들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한국, 인도, 중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 미국이 설 자리가 줄어들거든요.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조지아 구금 사태로 분노하면서도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차라리 관세를 내자. 그 돈으로 우리 기술을 키우자는 반응들이 정말 성숙해요. 보통 강대국의 압박을 받으면 굴복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원칙은 지키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거든요. 30년간 무역 협상을 분석해봤는데 한국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드물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기업들을 도와준 건데 지금 미국이 그 길을 막고 있어요. 머스크가 H1B 없었으면 테슬라 못 만들었을 거지라고 한 말이 그걸 증명해요. 이제 한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길을 갈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압박받아도 굽히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새롭게 봐야 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대등하게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될 거예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국이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하게 협상하는 관계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머스크, 멜라니아 사례들이 더 부각되고 경주 에이펙 한국의 위상이 확인되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만 트럼프가 얼마나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